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6회, 그러니까 마지막 회입니다. 자, 마지막 중간평가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도가 넘는 큰 뭐뭐로 인해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10도라는 건요 10도씨 셀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과 낮의 온도 차이가 많은 것, 이것을요 일교차라고 얘기합니다. 일교차가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0도 차이가 나면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교차라고 해요.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 캔디데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즉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지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성하다, 돕다. 찬성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부터 줄여야 한다. 부터니까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first가 되겠죠. 그래서요 우선 또는 먼저 뭐뭐부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땡땡이 많은 사람은 재미있어요. 무엇이 많은 사람이 재미있나요? 돈이 많으면 재미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머 감각이죠. 유머러스한 사람들,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이 재미있죠.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대여하다라고 했는데 대여할 수 있다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빌리다, 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매하다라는 것은요 구매하다는 똑같은 말이 사다죠. buy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교환하다는 뭘까요? 교환하다는 바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만들다라는 것은 제작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생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다. 그래서 이렇게 땡땡하다라는 이런 동사들,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것을 찾아봅시다. 친구와 함께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무슨 뜻이에요? 들어갔다 또는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했다, 들어갔다, 들었다. 자, 왜 여행을 안 갔어요? 다리를 다쳐서 여행 예약을 취소하다 에다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뭐뭐을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소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팔이 왜 그래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자, 여기에는 이유, 원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아어서와 같은 표현 아어 가지고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넘어져서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자,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으니까요. 전공해서요. 전공했잖아요. 그리고요 전공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집에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에요. 밤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가요? 아이가. 그래서 일찍 집에 오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집에 오게 만들다. make 오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게 하다, 뭐뭐도록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찍 오게 하세요 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은 일찍 오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게와 도록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병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에 때문에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때문에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똑같은 것은요. 뭐뭐로 인해, 뭐뭐로 인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네요. 사용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부터 바꿔봅시다.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뭐 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있어서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있으니까 뭐뭐 으세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세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도 너만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만 다르네요. 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나도 너 정도, 나도 너처럼, 나도 너같이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네요. 나도 너처럼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너같이, 너 정도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서를 보면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수영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한 후에 대신에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한 후에 수영을 해야 합니다. 3번이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좋아 보여요. 자, 여기는 다 똑같고요. 다 좋아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추측 또는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요. 않도록 이건 목적을 얘기하는데 뭐뭐게 하고 뭐뭐도록 하고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않게 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똑같은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요즘 속이 좋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지 친구에게 물어봤다. 자, 이 친구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봅시다. 이 음식은 요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다.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밥에 물을 넣어요. 끓인 다음 채소를 썰어 놓고 끓이면 된다고 했다. 직접 만들어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 만들기도 쉬웠다. 자,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 하면은요. 죽이에요. 죽이고요. 죽은 밥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끓이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채를 넣은 죽, 야채죽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라는 말에 별명,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뭐냐면 한가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한가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석 한가위를 영어로, 영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hanksgiving Day. 감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늘에 있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이 햇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것으로 조상에게 어떤 마음? 땡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내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말한다. 무슨 뜻이에요? 활발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내 성격이 활발합니까? 사실 그럴까요? 자, 뒤에를 봅시다. 내가 잘 웃는 편이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도 내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힘이 들 때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내 모습이 다른 것이 고민이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 감정을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감정을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활발해요. 내 감정을 잘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 내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볼게요. 같다라는 말의 반대는 다르다가 되겠죠. 그런데 같다를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르다를 또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다는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르다는 상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남이 보는 내 모습은 어때요? 다르죠. 상이하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 친구들은 내 성격을 느긋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나 야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요. 취미 활동이 이런 거죠. 그리고 동호회 활동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충전의 시간, 뭐예요? 리프레시라고 하나요? 리프레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아니요. 당연히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좋습니까? 아니요. 활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죠. 아니에요. 적극적인 활동으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다.
역시 이 말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호회 활동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한 기관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 이하라는 것은 더 적다라는 뜻이에요.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 육아용품 구입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구입한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는 대답은 64.8%로 높게 나타났고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가 마음에 들었다. 64.8%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보통이었다는 대답이 23.2,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대답이 12%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가 52.4%, 새 제품 구입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가 33.5%,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가 14.1%로 나타났다. 자, 이 부분요. 물건 사용 기간이 짧아서가요. 14.1%로 좀 적은 편이네요. 한편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75%가 중고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제목은 뭡니까? 자, 육아용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육아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중고로 구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고로 구입했는데 만족스러웠습니까? 불만족스러웠습니까? 또는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아용품 중고도 괜찮다. 중고용품도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중고 육아용품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맞습니까? 네, 64.8%나 됩니다. 만 9세 이상 자녀들의 부모 80%가 중고 육아용품을 구입해 봤다. 80% 맞네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9세 이하라고 있잖아요. 9세 이상은 9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구입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25%가 중고 육아용품을 살 생각이다. 이건 75%예요. 숫자가 틀렸네요. 육아용품 사용기간이 짧아서 중고 육아용품을 산다는 사람이 가장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4.1%로 좀 낮은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3번부터는 문화 부분입니다. 한국 문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루에 2시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베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30분만 해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해요.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저는 8시간 합니다. 하루에 공부를 8시간 해요. 그럼 좋아요? 아니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30분 하는 게 좋아요? 8시간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30분이 더 좋을 수 있죠. 너무 많으면 부족한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이런 의미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너무 많으면 모자란 것보다 더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 적당한 것이 베스트예요. 가장 좋아요. 이런 의미로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석이조. 1은 숫자 1, 2는 숫자 2.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석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조라는 건 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요. 탁 던졌는데 하나, 둘, 그리고 이 둘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돌 하나를 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두 가지 좋은 것이 생겼어요. 두 가지 이익이 생겼어요. 이럴 때 일석이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내가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면 뭐가 좋아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해서 건강해집니다. 두 가지 이익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일석이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워라벨은요.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워라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일과 그다음에 내 생활, 나의 삶을 균형 잡아서 하는 것. 여기에는 work가 있고요. 여기에는 life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을 워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라는 것은 작다. 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행이라는 것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작은 일이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커피 마시는 30분, 그 향기, 이것이요. 저한테는 너무 확실한 행복입니다.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요. 이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많이 있을수록 내 인생이,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유행어, 신조어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상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요, 국민이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의 4대 원칙, 4대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배기가스를 줄이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네, 맞습니다. 2부제라는 것은요,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홀수라는 것은 1, 3, 5, 7, 9를 얘기하는 거고, 짝수라는 것은 0, 2, 4, 6, 8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짝수 날이죠. 짝수 날이기 때문에 이 짝수인 숫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 번호가 서울 362486이라고 하면 짝수잖아요. 짝수 날은 짝수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차량 2부제,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절반은 운행을 하고 절반은 운행을 안 하는 것, 이것을 2부제라고 얘기합니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 맞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 맞습니다.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데요. 농약 사용을 늘린다? 이거는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집들이 선물이요. 집들이 선물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세제, 휴지. 세제나 휴지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먼저 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슉 이렇게 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풀리다라는 동사는요. 문제가 풀리다, 일이 풀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제가 있는데 이 세제에서 가루가 나오죠. 가루를 물에다 타면 버블 이렇게 커져요. 커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돈이 막 많아지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돈을 많이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의 뜻으로 휴지를 선물하게 되겠죠. 또한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의 뜻으로 세제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전자제품 보증기간이 forever일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영원히, 언제나, always, all the time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는 언제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언제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무조건, 모두 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서도요. 만약에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실수했으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 보증기간은 보통 일반 전자제품은 1년, 계절제품은 2년이다. 계절제품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사용하죠. 그 다음에 난방기구, 히터 이런 것들은 겨울에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절제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계절제품은 2년 동안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하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보증기간은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증기간 안에는 언제나 무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의 실수가 아닐 때만 무상으로 공짜로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땡땡땡은 한국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60여 종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이 노래는요.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요? 아리랑이죠. 그래서 아리랑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요 노래가 되겠고요. 여러 종류예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이런 노래도 있고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것도 아리랑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60여 종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리랑은 한국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불렀는데 대략 6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리랑은 원래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로 일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불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6회 28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중간평가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간평가를 보러 가서 합격하는 일만 남아있네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간평가 합격한 다음에요, 5단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